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5월 3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뿌렸다고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 네, 이런 일은 일찌감치 겪어보지 못한 일이죠. 최고 권력자가 힘없는 일개의 국민을 고소한다. 참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논란은 확산되는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힘에 이어서 정의당까지 나서서 이 청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위선이죠. 앞이 다르고 뒤가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 참 TV에 나와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 정도는 표현의 범주 안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린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했던 대통령이 뒤에서는 국민을 고소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이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비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자, 왜 그러냐면 이 공인, 특히 권력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뭔가 모욕죄라는 형벌로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조국 전 서울대 법학과 교수였습니다. 자, 과거 다수의 논문을 통해서 이 모욕죄 적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었는데 어떤 내용의 언급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2013년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이라는 이 논문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강자인 공인이 명예감정에 침해받았다고 하여 형벌권을 동원할 수 있게 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에 비추어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는 그대로 지금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아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논문에서는 어떤 사건을 사례로 들고 있는데요. 바로 김홍신 과거 한나라당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모욕죄로 처벌받았던 이 사건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자, 당시 1988년도였는데 당시 김홍신 전 의원은 이 경기도지사 정당 연설회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속여서 바늘로 한 뜸 한 뜸 뜰 시간이 없어서 공업용 미싱을 갖다가 드르륵 박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 이 미싱 발언 때문에 고소를 당합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다른 시민이 고소를 제기했고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모욕죄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자, 이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조국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가 이 논문을 통해 비판한 것이었죠. 자, 이렇게 말한 대목도 있습니다. 당시 현직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모욕 발언은 수준이 매우 저열하며 표현 형태도 매우 직접적이다. 아무리 반대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현직 국회의원이 선택할 용어는 아니다. 그런데 극단의 대립과 충돌이 벌어지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반대파 정치인, 특히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경멸은 일상화되어 있다. 직업 정치인은 물론 보통의 시민들도 대통령 포함 반대파 정치인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 발언을 수시로 행한다. 이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사회 상규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는 오히려
모욕을 당할 사실상의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것은 뭐 하나의 의무다라고,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제가 참 살다 보니 이 조국 전 장관의 말에 아주 공감을 표시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네, 이게 그대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되어야죠.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조국 전 장관 트위터를 통해서, 네,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고소 잘못되었다라고 소신 있게 발언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조국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조국 전 장관이 모든 모욕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즉, 모욕 행위의 어떤 당사자가 공인이냐 또는 사회적 강자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법 적용을 달리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공인인데 가해자는 뭐 사인, 즉 그냥 일반 국민일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모욕했다고 처벌을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그대로 이번 사안에 적용되어야 할 이런 언급이죠. 자, 조국 전 장관은 2015년에는 또 다른 논문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난을 중하게 처벌하는 행위 자체를 아주 비판했는데요. 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등은 살아서건 죽어서건 풍자와 조롱을 감수해야 할 공인 중의 공인이라는 점, 또 정치 권력자에 대한 풍자와 조롱은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규정하는 권리 중에 강력하게 보호해야 될 권리인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는 점을 생각하면 특히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풍자와 조롱도 보호해야 할 표현의 자유 안에 있는 것이죠. 자, 나아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기 위해 필수적인 공기 같은 원칙이다. 정치 권력자에 대한 신랄하고 통렬한 풍자와 조롱은 주권자 국민의 권리이며 권력자는 이를 감수할 의무가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 이 말을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2013년 그리고 2015년의 조국 교수라면 마땅히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대통령님, 당신이 한 행위는 국민으로부터 모욕당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기 위해서 필수적인 공기 같은 원칙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 행위로서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당장 그만두십시오. 고소 취하하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좀 새겨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